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불가능해. 이런 일이 어떻게?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한 언어학 교수가 중앙아시아 어느 외딴 지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어와 거의 동일한 언어 구조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DNA 분석 결과까지 일치했거든요. 언어, 문화, 생활 방식, 심지어 조상을 그리워하는 노래까지. 무려 7가지 독립적 요소가 동시에 일치할 확률은 10억 분의 1입니다. 한국인들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기에 그 외국 교수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발견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과학적 증거들. 한국인의 저력과 확산력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민족이고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가 발견된 걸까요? 그 감동적이고 충격적인 사연을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르스 안데르센입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지난 25년간 북방 민족들의 언어를 연구해 왔습니다. 작년 5월 중앙아시아 한 외딴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타이어족 연구 차 떠난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작은 유목민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그 마을은 겉보기엔 평범한 유목민 정착지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첫날 밤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전통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5년간 수많은 민족의 언어와 음악을 접해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노래의 선율과 억양이 한국의 아리랑과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몽골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들어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국어와 동일했어요. 슬픔을 나타낼 때는 음이 길게 늘어지고 그리움을 표현할 때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것까지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노래 중간중간 나오는 후렴구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해보니 동쪽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날 밤 텐트 안에서 녹음기를 틀어놓고 계속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확신이 섰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억양도 한국어와 비슷했어요. 기쁨을 표현할 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존경을 나타낼 때는 낮고 정중한 톤을 사용하는 것이 꼭 한국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마을 통역사를 통해 몇 가지 기본 단어들을 물어봤더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몸의 각 부위를 가리키는 말들이 한국어와 상당히 유사했거든요. 40년간 쌓아온 언어학적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한국과 연결된 무언가가 있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 의문을 풀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말투와 생활 방식을 관찰했어요. 관찰하면 할수록 한국과의 유사점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멀리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발견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통역사인 바트볼드와 함께 기본 어휘들을 하나씩 비교해가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먼저 사람 몸의 각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부터 조사했습니다. 몽골어로 눈은 누드, 한국어로는 눈. 발음이 거의 똑같았거든요. 코는 몽골어로 하마르인데 옛 한국어로 코를 뜻하는 고와 어원이 비슷했습니다. 귀는 몽골어로 치흐, 한국어로는 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계속 유사하게 나타났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문법 구조였습니다. 몽골어와 한국어 모두 주어가 맨 앞에 오고 목적어가 가운데, 동사가 맨 뒤에 오는 똑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었어요. 나는 밥을 먹는다를 몽골어로 하면 비부다 이데네가 되는데
단어 순서가 한국어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공통점들이 계속 발견되었어요. 두 언어 모두 단어 뒤에 토시를 붙여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교차어였고 높임말 체계도 비슷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분께는 정중한 말투를, 또래끼리는 편한 말투를 쓰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바트볼드에게 조상들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더니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동쪽 해가 뜨는 곳에서 왔다는 전설이 내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 붉은 땅에서 말이에요. 이 설명을 들으니 한반도의 지형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을철 단풍으로 붉게 물드는 산들과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날 밤 텐트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이 아니라 공통 뿌리를 가진 민족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을요. 언어학자로서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명확한 연관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어가 이렇게 멀리까지 그 흔적을 남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어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생활 문화까지 살펴봐야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셋째 날부터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거 방식부터 놀라운 발견이 시작되었어요. 겨울철 게르 내부를 들여다보니 바닥에 특별한 난방 장치가 있었습니다. 돌을 달궈서 바닥 아래쪽으로 열기를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전통 온돌과 거의 동일한 원리였거든요. 추운 지역에서 바닥을 따뜻하게 해서 온 집안을 데우는 방법이 똑같았습니다. 마을 뒤편으로 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큰 항아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한국의 장독대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항아리마다 뚜껑이 덮여 있고 그 위에는 돌이 올려져 있더군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니 발효된 유제품과 절인 채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 소금에 절여서 오랫동안 삭히는 과정이 한국의 김치나 된장 만드는 방법과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직접 보여주신 음식 보관법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채소를 소금에 절인 다음 항아리에 넣고 위에 돌을 올려 눌러놓는 방식이 한국 전통 그대로였거든요. 심지어 발효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똑같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조상 제례 의식이었어요. 매달 보름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북쪽을 향해 절하는 모습이 한국의 차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도 한국과 유사했어요. 고기와 떡 그리고 술을 올리고 온 가족이 함께 절하는 모습은 한국의 전통, 제례 의식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의 조상과 한국인의 조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언어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광범위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문화가 이곳까지 전해져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니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만으로는 학계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핀란드로 돌아가 정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3개월 후 연구소에서 온 결과 보고서를 받아본 순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가 한국인과 무려 78%나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자인 Y염색체 분석 결과였습니다. 이 염색체에서 한반도 고대 민족과 동일한 계통이 발견되었거든요. 이는 남성 조상이 같은 혈통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인과 82%의 일치율을 보인 것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형제 민족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유전학 전문가인 동료 교수에게 이 결과를 보여주며 해석을 부탁했더니 2000년에서 3000년 전쯤 공통 조상을 가진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치라고 설명해줬어요. 이 시기는 바로 고조선 시대와 일치하는 때였습니다.
연구를 더 진행해 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어요.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이나 특정 음식에 대한 소화 능력까지 한국인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거든요. 이는 오랜 기간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혈액형 분포도 한국인과 매우 유사했어요. A형과 O형의 비율이 한국 평균과 거의 일치했고, 특히 희귀한 혈액형의 분포까지 비슷했습니다. 이런 일치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유전자 변이 패턴이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쳐 축적되는 이 변이들이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어요. 이는 두 민족이 매우 가까운 시기까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니 한 가지 결론밖에 나올 수 없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과 한국인은 분명히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 민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증명해낸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의 혈통이 이렇게 멀리까지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과학적 증거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90세 볼드 할아버지를 만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들려준 구전 설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조상들은 원래 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산이 붉은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흰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가을이면 산 전체가 불처럼 타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하더군요. 이 묘사를 듣는 순간 한반도 북부 지역이 떠올랐어요. 특히 백두산과 압록강 유역의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을 그대로 묘사한 것 같았거든요. 붉은 산이라는 표현도 가을철 단풍으로 물든 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조상들의 이주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진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조상들은 어쩔 수 없이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는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서쪽으로 이동했다는 역사적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철기 문화를 가진 적이라는 표현도 당시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부른 조상들의 노래였습니다. 가사를 번역해보니 언젠가 해 뜨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노래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또한 조상들이 가져온 특별한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철을 다루는 방법, 농사 짓는 기술,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 등이 모두 동쪽 고향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한국 고대사와 놀랍도록 일치했어요. 고구려의 철기 문화, 농업 기술, 그리고 음식 보관법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구전 설화는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살아있는 역사서였던 거죠. 한국인의 조상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그들의 문화와 정신을 전파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국제언어학회에 발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발견을 학계가 받아들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헬싱키에서 열린 국제언어학 대회에서 발표한 순간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각국 학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발표를 들었어요. 언어적 유사성부터 시작해서 문화적 공통점, 그리고 결정적인 유전자 분석 결과까지 차례대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78%라는 유전자 일치율을 공개했을 때 회장이 술렁거렸어요.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는 이번 발견이 알타이어족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즉시 공동 연구를 제안해 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저명한 학자는 이런 정도의 증거. 수집은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에서도 추가 검증을 위한 협력을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모든 학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학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단순한 언어 접촉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 저는 유전자 분석 결과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언어나 문화는 전파될 수 있지만 유전자는 절대 전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82%라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일치율은 혈연 관계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강조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반응은 한국에서 온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번 발견이 한민족의 이동 경로와 문화 확산을 보여주는 귀중한 증거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3개월 후 런던에서 열린 특별 심포지엄에는 전 세계 5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어요. 인류학자, 유전학자, 언어학자들이 모여 이번 발견의 의미를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연구가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인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감동적인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들고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민들에게 과학적 분석 결과를 알려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볼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조상들의 이야기가 진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군요. 조상들의 혼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국인과 형제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 바트볼드는 즉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형제 민족의 언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마을 젊은이들도 하나둘씩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을에서 열린 특별 의식이었어요. 볼드 할아버지가 주관한 이 의식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 절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의미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한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 민족을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는 열망이 대단했어요. 한국 음식도 맛보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해왔고 작은 방문단이 구성되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문단과 마을 주민들이 만나는 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만나는 모습이었거든요. 함께 전통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노래를 들으며 우정을 나눴습니다. 마을 할머니들은 한국에서 온 분들에게 직접 만든 전통 음식을 대접했어요. 한국 방문단도 김치와 된장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맛을 보고 놀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학문적 연구가 단순히 논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천 년 만에 다시 만난 형제 민족들의 감동적인 재회를 목격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이번 발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깊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의 놀라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수천 년의 세월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그 원형을 유지하며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강인하고 우수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한국인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민족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에 걸쳐 문화적 유산을 남긴 위대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가 역사의 진실을 밝혀내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유전자 분석과 언어학적 연구,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 증거가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역사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가 바로 그런 종합적 접근의 성과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선 인류애의 발견이었습니다. 몽골 마을 주민들과 한국인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손을 잡는 모습에서 진정한 화합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확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반도 한 귀퉁이에 사는 작은 민족이 아니라 광활한 대륙에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전파한 위대한 민족임을 증명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 곳곳에 한국인의 흔적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 발견들이 이어진다면 한국사의 무대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이번 연구가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그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수천 년 전 헤어진 형제 민족과의 재회를 통해 확인한 한국인의 위대함. 이것이 바로 이번 연구가 전 세계에 알린 감동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